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울증을 퇴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 사무에 주로 종사했는데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마음을 연구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마음의 작용에 관계되는 우울증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주위의 친인척 또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게 요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 인사들도 우울증 때문에 또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런 보도들도 간간히 나오고 이런 세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 돈, 권세보다도 이 마음의 우울증을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런 것과 두 번째로는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도 그 기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방법,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는 그러한 방법은 먼저 우울한 기분은 왜 들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어떤 뇌 기질적으로 또 우울한 기분이 잘 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그러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문제고 병원에 가서 그 부분에 진찰을 받고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심리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우울한 기분이 들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또 우울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이제 나한테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한 또 우울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울한 기분은 늘 들게 하지만 우울증이나 문제되는 것은 2주 이상 이렇게 지속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런 거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노는 얼룩말이나 영양이나 하이에나나 무슨 숲속에 있는 원숭이나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건 비중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발달을 했고 무슨 역사를 이루고 무슨 문명을 이루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고등 동물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인간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주라기 공원도 있고 옛날에는 공룡이 지구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룡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룡은 어디 갔느냐?
그것이 뭐 어떤 원인에서 없어진지 모르지만은 무슨 어느 순간에는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스스로를 잘난 체한다. 스스로 인간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난 체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종교가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인간을 너무나 과장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의 아들이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런 그런 차원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심오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뭐 만날 하는 우리 삼공화국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 사명도 없이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태어남에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참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사시는 분들 또 전기도 많이 있고 자서전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김우정 그 회장님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별로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막 별로 인생 시큰둥하게 별로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맨날 쳇바퀴 도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란해집니다. 내가 이거 뭐 완전히 한심하고 그냥 버려진 인간,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명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세상은 좁고 할 일도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릴 때 참 세상은 넓고 뭐 엄청나게 넓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구경거리도 엄청 많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되게 뭐 삼천리 반도 반에서 뭐 1500리를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넓은 줄 알았죠. 뭐 팔도 강산해서. 근데 차 몰고 이렇게 나이 들어 돌아다녀 보면 남한이라는 게 차 몰고 4시간, 5시간 밟으면 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세계로 처음 돌아다닐 때는 엄청나게 넓은 줄 알아서 비행기 타고 뭐 하염없이 가네. 하루 종일 가도 도착이 안 하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하도 넓어도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가면 끝이다. 이 지구라는 게 하루 종일 비행기 24시간 타고 가면 끝이 나옵니다. 끝.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좀 넓은 데가 아니다. 비행기 4-5시간 가면 동남아 나오고 넓은 데가 아니고 할 일이라는 것도 뭐 이런저런 일들은 많죠. 그러나 그 일들의 구조라는 것을 보세요.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을 하고 무슨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고 무슨 도지사가 되고 무슨 회장이 된다고 한들 크기의 어떤 일의 실질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결제 올라오면은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거예요. 그러면 그 한 게 뭐예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밥 먹고 테이블에 앉아가 있다가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는 거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파장은 크지만 실제 처리하는 일은 참 뭐 이거 중에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그것은 영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 얘가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해가지고 어디 뭐 비행기 타고 자가용 비행기를 일반인들이 못 타는 것을 타고 가가지고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영광이 되겠냐? 와서 빵빠리 울리고 무슨
여러 명 뭐 고관대작들 지역 유지들 나와서 차례로 절하고 인사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큰 기쁨이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 세상에는 별로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뭐냐, 그 반대로 그럼 인생이 미미하고 버러지 같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인생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우주의 하나의 우주의 질서, 우주의 어떤 생물체, 하나의 생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간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또 부질없는 존재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도 문제예요. 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부과할수록 그렇지 못한 내 인생은 너무나 미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아프리카에 뛰어다니는 얼룩말보다 조금 낫다. 하이에나보다 좀 낫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인생이 완전히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70, 80년 인생이 100년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식 새끼, 그리고 주위의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한테 도리를 다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책무는 있는 것이다. 그 정도의 책무만 있는 것이지 무슨 심오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인생이 큰 의미가 있다. 뭐 저기 TV에 만날 나오는 사람들은 큰 의미를 실현하는 사람이고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도 이리저리 날뛰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허무한 점,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러한 걸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한 차원에서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정주부나 집에서 노는 쉬시는 분들이 많이 우울하죠. 남편 출근하거나 딴 사람들은 이런 백주 대낮에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누워 자고 밤에 텔레비 보고 이렇게 너무 소모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인생이 뭐 이렇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인생이 별거 없는 거야. 완전히 별거 없다고 하기는 좀 아니지만 책에 나오듯이 그렇게 심오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에 대해서 대충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 이런 점이죠. 이것은 참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남들이 나에게 대놓고 어떤 무시한다, 에?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다, 뭐 나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그 우울증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요새는 뭐 인터넷 뭐 이런 데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댓글 같은 거에 보고서 많이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무슨 먼저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계속 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참 뭔가 대단한 것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너무 미미한 미물도 아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대에서 내 할 또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 할 도리를 어느 정도는 커버한다 이거죠. 내 할 도리는 뭐겠어요? 내가 자식으로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겠죠.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해본다. 두 번째, 자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식들한테 또 내 할 도리,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또 자식의 앞길이 피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주위에 어떤 뭐 친구들 이런 것 친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할 것이 있으면 여력이 남으면 조금 할 수도 있다. 요 정도 선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몸을 가벼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인생이 막 그 왜 우울한 생각이 드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고 지금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에 좌우되지 않으면 우리가 뭔 생각이든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생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부터 바로 이 생각을 이기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생하고 일으켜져서 나를 이끌고 가는 측면도 아주 많죠. 이 생각이란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 가지 생각을 1분 동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길을 가다가 50m 정도 한 가지 같은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기 어렵습니다. 뭘 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길에서 차가 빵 그런다든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하면 어느새 방금 했던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 때 이 우울증의 해결의 단초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결국엔 우울한 기분이 들지만 그 우울한 기분에 빠지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유튜브에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울한 기분과 자신을 이렇게 관조적으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이 드는 자신과 그리고 그것을 또한 관조하는 자신 그 두 가지를 분리하는 데서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길에 가서 많이 하는 마음빼기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러한 생각에 몰입을 해서 계속 끄달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떠오른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지금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마치 머리가 어떤 빈 공간이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쪽 공간으로 갖다 놓고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막 미움이 떠올라. 그러면 계속 그것이 막 계속 생각할수록 믿고 그것이 에스컬레이터 돼서 그냥 지금 당장 무슨 그 분노를 폭발하러 가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생각을 이렇게 모아서 머릿속에 한쪽 귀퉁이로 계속 밀어둘 수가 있다면, 그것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생각을 이기는, 생각을 좌우되지 않는 그 에너지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우울한 기분이 해서 계속 그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우울해 하는구나, 많이 우울해 하는구나, 근거도 없이 우울해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논리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우울한 생각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두는 방법, 당장 어떤 결말을 보지 않고 몰아둘 수 있고, 나중에는 그것을 몰아두다 보면은 없애버릴 수가 있고, 떠오르지 않고 떠오르더라도 적시적시 없애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생각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나중에는 별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하루 종일 있어도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에 시달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의 해소 방안으로서 우울증의 원인, 우울한 생각이 드는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우울한 생각이 들든 말든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자신의 관조적인 자아의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다음번엔 또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해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소리, 개 짖는 소리 연구소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